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펀메드 정보 검색 교육을 진행하게 된 가톨릭대학교 성인기준 도서관 이승재 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교환에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이제 펀메드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 4번, 5번은 좀 시간이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추가로 정보를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교환 파일은 혹시 받으셨죠? 예, 그 이메일로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서 파일로도 있고 지금 출력물도 드렸으니까 그걸로도 같이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들으신 선생님들도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이메일로도 다 보내는 드렸는데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저희 교육 신청했던 게시판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교육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펀메드를 접속을 하실 때는 일단 도서관 홈페이지를 로그인을 하시고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 펀메드 자체는 이제 원문을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야지만 도서관에서 구독하는 자원들을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펀메드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펀메드는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내셔널 라이브러리 메디슨에서 제공하고 있고 생명의학 및 건강 분야를 주제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 주제 분야를 다루진 않고 딱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다라고 보면 되겠고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은 서지 정보라는 걸 검색을 해요. 서지 정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기사에 대한 정보가 돼요. 그래서 기사 원문을 검색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정보, 기사가 어떤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논문의 제목, 저자명, 수록 저널명, 초록 정보 등등을 이 서지 정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서지 정보를 검색은 하지만 원문은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펀메드를 통해서는 특정 논문을 찾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고는 있을 텐데 대부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쓰시는 게 어떤 좀 광범위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게 익숙해지게끔 내가 다양한 탐색 브라우징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펀메드 안에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를 좀 보시면 좋은데, 펀메드에는 이렇게 매들라인과 PMC라는 걸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매들라인을 좀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들라인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에서 생의학 간호보건분야의 5,200여 종의 저널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새겨내 놓은 게 매들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좋아요. 그러니까는 생의학, 간호, 보건 분야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술지들 중에서 지금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각자의 전공에 맞는 내용들만을 딱 보겠다라고 했을 때 어렵죠. 왜냐면은 이게 뭐 프랑스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독일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일본어로 돼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어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런 거예요. 전 세계에 나오는 해당되는 주제 분야 모든 저널 중에서 그 분야를 선도하는 한 20% 정도의 주요한 코어 저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코어한 저널에 주요한 내용들이 많이 실릴 거고 중요한 연구들이 많이 없을 때서 나올 테니 그러면 그 연구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물론 뭐 로컬한 논문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도의 이슈가 되는 것들은 그러한 부분들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국 국립과도서관에서 이 선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매들라인에 들어올 수 있는 저널들을 선정을 하고 그 저널들을 검색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원래는 이 매들라인 자체만 검색을 하려면 유료예요.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펀메드 자체가 무료이기 때문에 무료인 펀메드를 통해서 유료인 매들라인을 무료로 검색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유료로 검색해야 되는 매들라인의 정보들을 펀메드를 통해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다. 그래서 펀메드는 이러한 매들라인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펀메드 검색의 좀 여러 가지 특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펀메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검색 결과를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도서 홈페이지 들어오시고 아까 로그인 꼭 말씀드렸죠. 그래서 교육 신청하셨을 때처럼 동일하게 로그인을 일단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그인을 해보시고 네, 로그인이 되셨으면은 펌메드는 메인 화면에 여기 소장 자료라고 탭 메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소장 자료 탭 메뉴 옆에 보면은 펌메드 탭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펌메드 홈을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상단의 서치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펌메드는 이곳저곳에 링크를 똑같이 심어놨어요. 그래서 서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의학 간호라고 돼 있는 서치 데이터베이스 메뉴예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의학 간호 파트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카테고리에 있는 DB들이 쭉 나오게 되고 그 중에 펌메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URL 버튼을 누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 주제 분야별로 또는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의 유형별로 구분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것들을 눌러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디 있냐면은 이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 하단 쪽에 보시면은 전자정보원이라고 탭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 펌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 펌메드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펌메드를 눌러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펌메드를 접속을 해야지만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자원들을 같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펌메드 자체는 그냥 구글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그냥 펌메드.org 이렇게 치시면은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펌메드.gov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랑 아까 도서관을 통해서 들어온 방식이랑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화면은 똑같이 생겨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가 있는데 URL 자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들어오시게 되면은 펌메드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원문까지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도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검색창에다가 대부분 많이들 검색을 하셨을 텐데 한번 제가 하는 거 좀 비슷하게 해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볼릭 신드롬을 검색하겠다 하면 내가 입력한 키워드들을 밑에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제가 못하겠네요. 네. 계속해서 키워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키워드도 제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중에서 나는 메타볼릭 신드롬 프리발런스를 선택을 하겠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스페이스를 두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또 키워드를 추천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키워드를 추천해 주느냐라는 거는 이게 그냥 자동 추천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많이 검색했던 연관된 키워드들을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스페이스를 줄 때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는 딱 하나였다라고 했으면 단일 키워드였다고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를 두게 되면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런 키워드를 많이 집중적으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보면서 내 연구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도 있겠죠. 칠드런과 관련된 것들 보았을 거고 칠드런을 봤던 연구자들은 어덜센트도 많이 봤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는 게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뭐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타가 있으면은 자동으로 좀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드롬에서 O 대신에 A라고 이렇게 오타를 내버리면은 showing result for metabolic syndrome 하고선 자동으로 수정해주는 기능은 있어요. 수정된 검색어를 제한을 해주기도 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수정된 검색어가 제한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볼까요? 지금도 이렇게 수정을 해주죠. 제가 지금 B를 빼놓고 했는데도 이렇게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매칭을 해주게 되고요. Your search for meta 요 B가 빠진 거는 그 검색 결과가 0건입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알려주냐면은 간혹 가다가 논문에 오타를 낸 상태로 퍼블리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 자체가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리절트 1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왜 결과가 한 개지? 오타가 난 상태로 그대로 퍼블리시 된 게 남아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세요.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 오타를 점검하고 내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되는 키워드로 검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솔트 바이라고 돼 있어서 정렬 방식이 있는데
정렬 방식은 딱 보자마자 보이는 베스트 매치로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이 베스트 매치로 되어 있는 거는 검색 결과를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기반해서 가장 명확한 좀 적절한 결과들을 올려주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체적인 알고리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은 처음에 키워드를 딱 단순하게 넣고 검색 결과 첫 번째쯤에 오는 거는 무조건 리뷰 논문이 와요. 당연히 리뷰 논문들이 그 해당 분야를 이해하게끔 도와주는 논문들이기 때문에 리뷰 논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베스트 매치로 되면은 리뷰가 먼저 올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처음 시작하는 연구자다라고 하면은 베스트 매치로 놓고서 그 분야를 이해하면서 가는 게 좋고,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도 좀 연구가 된 연구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놓는 게 대부분 모스트 리스트로 두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신에 나온 아티클들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베스트 매치를 그냥 고정해서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분야를 이해한 정도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쓰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머지 거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야에 따라 쓸 수는 있는데 대부분 베스트 매치와 모스트 리센트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알려드려야 될 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펌메드는 기본적으로 들어온 키워드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요? 메타볼릭 신드롬하고 2022 킴 제이 이렇게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 교환처럼 네, 교환이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굵은 글씨로 검색 결과가 표시되는 게 내가 입력한 키워드와 매칭된 부분이에요. 그럼 킴제이라고 입력한 거는 이거는 PC가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자체를 이름이다라고 바로 인식은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각 필드마다 빠르게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해다 보니까 이게 이름 필드에 매칭된 게 있어라고 해서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2022는 연도에 매칭이 돼서 들어온 거가 되겠죠. 그래서 물론 초록에 2022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연도에 매칭이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어느 정도의 내가 의도한 키워드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검색 결과를 준다라는 게 펌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어떤 특정 서지 정보를 찾을 때 이거를 좀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논문을 읽다가 참고문헌 13번에 이 아티클을 내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고자 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식은 이 앞에서부터 똑같이 쳐갑니다. 타이핑을 해가는 거예요. 타이틀을 타이핑하거나 쭉 처음부터 타이핑을 하는데 펌메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펌메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요 뒤에 있는 출판 정보 정도를 입력해주면 딱 바로 매칭을 해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BJOG 전월명이죠. 2018년에 나왔고 볼륨 125에 시작 페이지 55. 이 정도만 딱 그냥 이렇게 숫자만 쭉 나열해서 입력을 해줘도 바로 이렇게 one article found by citation matching이라고 하면서 내가 보고자 했던 참고문헌 아티클을 명확하게 매칭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사이테이션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 입력한 정보를 보니까 이거는 뭔가 인용 정보들인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거에 매칭시킨 이 결과를 여기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값을 가지고서는 바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어떤 참고문헌을 정확하게 똑같이 검색할 때는 일일이 다 타이핑하실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저자의 논문들을 검색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좀 원래 어려워요. 모든 데이터베이스 다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동명이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름을 입력을 해도 그 어떤 저자, 동명이인까지는 다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권장하는 방법은 이런 방식이에요.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이 헨슨 K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름은 이니셜로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일단 입력을 하는 거예요. 헨슨 K 이렇게 일단 먼저 입력을 해보시고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헨슨 KB도 나올 테고
K2도 나오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다행히도 이 저자의 논문 중에 한 몇 가지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KB가 내가 찾던 그 사람이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1번 아티클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라는 걸 찾게 되면 1번 아티클 들어가서 보니까 캐스퍼 B 헨슨이라는 사람이고 내가 찾던 사람이 맞고 중요한 여기서 어필레이션도 해서 기관명까지 확인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맞구나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된 아티클 하나가 있으면은 여기서 이 이름을 클릭하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 이름, 이렇게 걸려져 있던 이름, 이 아티클 안에 들어가면 이름이 링크가 걸리거든요. 그럼 그 이름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색식에는 헨슨 KB라고 이렇게 입력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헨슨 KB라고 입력을 처음부터 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달라요. 내가 입력하는 거랑 지금 링크를 누른 거랑 결과가 좀 다른데 링크를 눌렀을 때는 computed as sort order라는 명칭으로 뜨게끔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은 링크에 따라서 펌메드가 나름 정리한 방식으로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헨슨 KB를 입력한 것보다는 조금 더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 그 동일한 사람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했을지라도 100% 일치하진 않죠. 그러니까 문명이 노락된 것도 있을 거고, 뭐 동명이인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나마 이게 최선입니다라는 게 이제 펌메드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자를 검색할 때는 이 방식에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동명이인들의 저자들을 구분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예전부터 이제 논의가 굉장히 오래되어 왔어요. 거의 뭐 몇십 년째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많이 해결하는 게 바로 이 ORCID, 오키드라는 넘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리서처 앤 컨트리뷰터 아이디의 약자로 쓰고 있고 개별 연구자를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고유 식별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orcid.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바로 만드실 수 있으세요. 한번 가볼까요? orcid.org. 자, 이 사이트에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누구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계정 만드는 것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한 3스텝 정도로 금방 만드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건 이거 제 거거든요. 그럼 제 거 아이디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최근에는 대부분의 논문에도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논문을 투고할 때도 당신의 오키드 넘버가 있으면 내세요라고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요구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어차피 내가 쭉 쓸 거니까. 그래서 한 번 만들어두면 이 아이디로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는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요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바로바로 요 번호 뜨기 때문에 저도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이트는 만들어준다면 뭐라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업적이 생기면은 내 연구 업적 여기다 내가 스스로 입력하면 되는 거예요. 입력은 되게 간단하게 돼 있어서 여기 매뉴얼만 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논문 공저자 6건 이렇게 있는 거 되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거 넣어놓으면 나중에 CV 같은 거 제출할 때도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인쇄되거든요. 여기 있는 거 프린터블 버전 여기 있거든요. 이거 그대로 출력해서 내도 대부분 인정을 해요. 그냥 오키드 사이트를 너무나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트 넘버, 이 아이디를 갖고 있으면은 내가 나중에 논문을 출간했을 때도 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동명이인이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딱 특정 지을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펌메드에서도 이 오키드 아이디로도 저자 검색 가능하게끔 되어는 있어요. 그래서 색인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특정 저자를 구분할 때 이 넘버를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특정 학술지를 검색하고자 할 때가 있겠죠. 내가 보는 학술지가 있을 때는 저널의 풀네임이나 저널의 약어명이나 ISSN이라고 해서 저널마다 8자리의 넘버가 있는데 그렇게 넣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저널 약어명을 많이 넣긴 하는데 약어나 풀네임을 하실 때는 그냥 저널명을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블러드라는 저널도 있거든요. 이 저널 같은 경우도 그냥 블러드라고 넣으면 안 되겠죠. 타이틀 초록에 블러드가 있어서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끝에다가 가까로 저널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널명을 쓰고 이렇게 저널명을 쭉 쓰고
끝에 가까로 저널, 가까로 닫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널 필드만을 검색해서 요거는 저널명이 있는 영역만 검색을 해라고 펌메드한테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특정 지역만을 검색하게끔 이렇게 지정하고서 검색을 해줘야지만 저널을 명확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정 주제 검색은 이미 뭐 펌메드 처음 한 번이라도 들어와 보셨으면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냥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맞춰서 검색 결과를 베스트 매치로 탕탕탕 줍니다. 그래서 일단 펌메드 자체는 특정적인 어떤 키워드가 올지라도 최적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장점인데 문제는 검색 결과 중에 연구주의 연관성 없는 문헌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 자동으로 키워드를 매핑하다 보니까 아래 그림과 같이 전월명으로도 검색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파이널 코드 인주리 이렇게 해서 쭉 검색을 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스파이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서 검색어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이거 펌메드는 검색 결과를 굉장히 잘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검색 결과를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까지 다 주는 거예요. 혹시 이것도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다 주는 거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왜냐? 누락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생각보다 펌메드에서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없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특정 주제어인 메시라는 걸 활용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조금 더 컴팩트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부분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들 중에서 이런 학술 데이터베이스 검색할 때 이 통제어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생각보다 검색 결과를 컴팩트하게 잘 얻을 수 있어요. 통제어를 한번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검색자이고요. 우리는 이제 지금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들을 찾고자 해요. 근데 A라는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썼고 B라는 저자는 알코올 어딕션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A 저자는 타이틀과 초록에 집어넣고 B 저자는 이걸로 타이틀과 초록에 집어넣었어요. 그럼 내가 검색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A 저자 것도 보고 싶고 B 저자 것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알코올 디펜던스 검색어에 넣어야 돼요. 알코올 어딕션 당연히 넣어야죠. 근데 다른 C, D, E라는 저자들이 어떤 용어를 썼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용어들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심지어 단수 복수까지 구분해서 이렇게 넣어야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든 내가 보고자 하는 연관성 있는 문헌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색을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뭐죠? 키워드가 너무 많아지고 놓치는 키워드 있으면 못 찾게 되고 그 아까 펌메드가 너무나 많이 찾아주니까 이걸 다 보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펌메드에서 제시한 방식은 이거예요. 그렇게 검색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시한 방식은 메시 인덱서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메시 인덱서가 하는 역할은 A 저자의 논문과 B 저자의 논문을 직접 다 읽어요. 다 읽고 리뷰를 한 다음에 A 저자는 알코올 디펜던스라는 용어를 썼지만 결국은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통제어로 알코올리즘이라는 걸 세 개로 넣어주자. B라는 저자의 논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코올 의존증에 관련된 거니까 알코올리즘을 색인된 용어를 넣어주자라고 해서 동시에 둘 다의 논문에다가 직접 색인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메시 색인가가. 그러면 색인가는 넣었으니까 검색하는 우리 입장에서 뭘 하면 되죠?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든 뭘 봤든 아무 상관없어요. 알코올리즘이라고 알코올 의존증 논문들은 다 색인이 완료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코올리즘 메쉬라고 검색을 해보자. 그러면은 A 논문, B 논문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인가가 색인어를 집어넣어 주고 있고 그 색인어는 통제된 형태의 용어로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용어 집어넣게끔 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통제된 용어들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용어로 논문에 쓰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검색을 해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실제로 보려면은 한번 검색을 해보면은 눈에 확 와닿을 거예요. 자, 메시는 이 메시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하단에 메시 데이터베이스 여기에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펌메드 검색 화면에 있었으면은 펌메드 메인 화면 좌측 상단에 이 펌메드 아이콘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나가요.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4개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익스플로러에 메시 데이터베이스라고 있는데 요거를
우클릭하셔서 새 탭이나 또는 새 창에서 열으세요. 요거를 여기서 열으시면은 창이 변환되기 때문에 새 창이나 새 탭에서 열어서 탭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두 개로 분류를 해놓을게요. 이따가 이렇게 하시면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돼서 여기는 펀메드 검색창, 여기는 메시 검색창이 되는 거예요. 검색창 되게 간단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키워드를 입력한 다음에 서치를 누르면은 그 용어의 어떤 걸로 통제가 되어 있는지 그 통제 어휘들을 보여주는 그냥 전자사전이라고 보시면 좀 편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어딕션이라고 검색을 거를 넣게 되면은 알코올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딱 하나로 매칭이 돼서 통제어입니다. 이렇게 딱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아베티스를 넣었을 경우에는 관련된 통제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너가 필요한 걸 선택을 하세요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한번 뭐 평소에 넣는 그냥 내가 관심 있던 키워드 넣어볼까요? 뭐에서 헐트 어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면은 마이오카디아 인팍션으로 통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용어로 통제해서 쓰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감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될까요? 하게 되면은 커먼 콜드라는 걸로 통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뭐 ICD-분류 같은 경우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특정적으로 뭐 질병분을 뭐 분류하기 위해서 쓰는 코드들 이런 식으로 통제를 돼 있는 건데 메시는 뭐냐면은 검색을 위해서 되어 있는 툴이에요. 검색을 위해서 통제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독특해요. 그래서 좀 달라요. 뭐 사랑, 러브 같은 경우도 통제가 되어 있어요. 그 심리학 쪽에서 써야 되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교환해봤던 다이아베티스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해당되는 용어들의 다이아베티스가 걸려져 와 있거나 또는 설명들에 그 용어가 걸려져 있으면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당뇨다라고 하면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평소에 쓰는 용어들이 어떻게 통제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알코올 어딕션을 일단 들어가 볼까요? 아까 했던 알코올리즘을 이제 좀 요 페이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페이지를 좀 제가 좀 구분해 놨어요. 보시기 편하게끔.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굵은 글씨로 나오는 거를 메시 통제어입니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해요. 메시 통제어. 근데 요거를 그래서 영문으로는 메시의 서브젝트 헤딩이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주표목 이렇게도 부르는데 용어가 똑같은 게 지칭이 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메시 통제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좀 빠르실 거예요. 메시 통제어.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설명은 사전적인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인 정의를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코올리즘에 대한 어떤 뭐 도널드 딕셔너리라던가 옥스퍼드 딕셔너리 같은 그런 정의가 아니라 이 용어는 이러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 보는 이유는 검색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의 범위가 이 용어에 포함되겠구나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세계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에 포함된 논문들에는 알코올리즘은 용어를 부여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적인 정의를 보고 내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용어랑 일치한다, 범위가 일치한다면은 이 용어를 채택해서 검색에 쓰면 되는 거예요. 알코올리즘을. 자, 그 다음에 아까 이 메시 통제어 말고 이 바로 아래 보면 뭔가 체크박스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서브 헤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부표목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메시 통제어를 좀 더 주제로 세부 주제로 제한해서 검색의 정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만 설명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따가 검색할 때 보시면은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네,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체크박스가 두 개가 별도로 더 있는데 여기는 검색 옵션이에요. 두 가지 옵션 설정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첫 번째 옵션만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스크롤 내려보시게 되면은 엔트리 텀즈라는 항목이 있는데 엔트리 텀즈는 통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자연어들이에요. 그거는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는 통제된 용어인데 그와 유사하게 쓰이는 자연어들이 알코올 디펜던스, 알코올 어딕션 이런 용어들이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용어가 여기에 매칭될 수도 있고 이런 용어로도 쓰고 있구나라는 거를 내가 용어로 또 발견할 수 있는 곳이 엔트리 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see also 같은 경우는 내가 선정한 이 메시,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와 유사한 키워드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제시해 주는 거고 가장 아래쪽에는 이 시소러스, 이 트리 형식의 용어 계층 구조로 구성이 되는 게 메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알코올리즘은 용어는 이런 특정 카테고리 내에서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 용어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실제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검색을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지금 내가 이 알코올리즘이라는 용어로 내가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 펀메드 서치 빌더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검색식을 만드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다가 아래쪽에는 Add to Search Builder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검색식이 하나 완성이 돼요. 알코올리즘, 가까로 메시 이렇게 자동으로. 그럼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하세요. 복사를 하셔서 우클릭해서 카피하신 다음에 아까 펀메드 탭을 열어놨잖아요.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내가 통제어를 찾는 화면, 그다음 검색을 하는 화면 이렇게 구분해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알코올리즘 메시로 베이스 매치 결과로 검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뷰 논문들이 먼저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을 거고 이 아티클들은 81,383건은 다 안 읽어봐도 무조건 알코올 의존증 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논문이요. 100%. 왜? 메시 색인가가 분명히 읽고서 색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고 싶으면은 하나의 아티클 들어가 봐 알아요. 1번 아티클 들어가 볼까요? 1번 아티클 들어가서 쭉 스크롤 내려보다 보면은 평소에는 여기 초록 정도까지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은 초록 정도 보시는데 더 내려가게 되면은 메시 텀즈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항목에 있는 걸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항목들에 있는 이 키워드들은 메시 색인가 다 집어넣는 건데 우리는 이게 왜 들어갔는지는 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알코올리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검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검색을 한다. 그래서 이게 메시 검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메시 텀만 봐도 이 논문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논문은 바이오마커에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트리트먼트 아웃컴에 관련된 내용도 있을 거고, 이거는 사람 대상으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용어만 봐도 대략적으로도 우리가 이 논문이 어떤 걸 연구했는지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검색한 것들은 이 논문의 타이틀과 초록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메시텀의 영역들을 검색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을 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동일한 개념을 메시 용어로 새기는 해놓기 때문에 검색 시에 메시 용어를 사용해서 유사 개념이 한 번에 다 검색이 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8만 1000건, 8만 1000여 건은 이게 다 유사한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식이냐? 타이틀에 알코올리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유사한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알코올 미스유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지라도 이 논문을 읽은 메시 색인가가 알코올리즘을 색인해놓은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모든 키워드를 다 넣을 필요는 없이 이렇게만 검색하면은 완벽하게 해당되는 연관된 모든 문헌들을 다 100% 끌어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시소로서는 장점이 있어요. 시소로서의 장점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한번 요걸로 볼까요? 여기서 아까 다이아베티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메시에서 다이아베티스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가 들어오셨으면은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 이 펀메드 서치 빌더는 그냥 메모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지워주세요. 여기 안에 있는 거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키로 지워주시면 돼요. 그냥 아까처럼 똑같이 에드 투 서치 빌더 해가지고 이거를 채워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를 검색을 할 건데
이걸 검색을 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은 지금 트리 구조가 독특하게 아까는 기억나시죠? 가장 아래쪽이었기 때문에 그 하위로 더 이상 용어가 없었어요. 근데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 하위로도 여러 가지의 연관된 키워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라는 걸 궁금하면은 검색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단 그냥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을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쭉 보니까는 특별하게 눈에 확 띄는 거는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한번 모스트 리스트로 나볼까요? 모스트 리스트. 하고서 하나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면 나는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메시로 검색을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메시텀에도 똑같은 용어가 탕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가보게 되면은 일형 당뇨가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메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소러스라는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건데 내가 해당되는 메시용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하위에 있는 것과 다 포함해서 같이 검색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 개념과 더불어 여기까지 이렇게 다 묶어서 검색하는 거예요. 이게 메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형 당뇨만을 연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요걸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모든 당뇨를 포함해서 다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일형 당뇨, 이형 당뇨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어로 한 번만 검색을 해주게 되면은 상위 개념이 하위 개념까지 다 포함해서 검색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검색한 결과도 독특하게 이렇게 내가 분명히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 메시로 검색을 했지만은 일형 당뇨의 검색 결과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된 검색이 아니라 포함해서 같이 나온 검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이 결과가 되겠어요. 이렇게 검색을 해도 타입 1 다이아베티스가 같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여기 옵션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용어는 아까 알코올리즘 다시 가볼까요? 네, 알코올리즘으로 여기 조금 더 보시기 편하실 테니까 아까 요 알코올리즘 메시로 검색할 때 8만 1000건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좀 많죠. 사실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 아래쪽에 있는 리스트리트 메시 메이저 토픽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를 체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에드 투 서치 빌더 눌러주시게 되면 물론 이제 비워놓고 하셔야 좀 편하시겠죠? 에드 투 서치 빌더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까는 가까로 메쉬라고 돼 있던 거가 가까로 MAJR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걸 그대로 복사해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6만 건으로 확 줄어요. 한 2만 1000건 정도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사라진 2만 1000건 정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아티클 하나 들어가서 확인을 드릴게요. 아티클 아무나 하나 들어가서 쭉 아까 메시텀 있는 영역을 가시게 되면은 알코올리즘하고 이렇게 별표가 쳐져 있어요. 지금 보시되면은 키워드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별표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별표는 하나의 아티클에 많으면 3개, 한 5개 정도까지는 줘요. 메시텀들에다가 메시텀의 개수는 뭐 3개부터 15개 뭐 이렇게 개수는 다양하게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별표는 많이 주지 않아요. 이 별표는 뭐냐면은 이 아티클 중에서 가장 주요한 용어는 바로 이거입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아티클에서는 휴먼,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도 그렇게 중요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 리스크 팩터에 관련된 거를 봤다라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거는 알코올리즘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주요하게 한 연구들만 볼 때는 이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 8만 1000건은 분명히 알코올리즘, 알코올 의존증과 관련된 내용은 있었겠지만 알코올 의존증을 주로 다루지 않은 논문이 한 2만 건 정도 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상군들 중에서 알코올 의존증을 갖고 있는 대상군들이 있었고 뭐 이 정도로 넘어갔을 수도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제외시키고 정말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연구들을 주로 한 것들만 찾을 때는 이 메이저 토픽으로 제한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메이저 토픽 기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이제 부표목입니다. 부표목은 메시용을 아까 세부적으로 표현해서 특정 주제를 그룹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표현이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검색해보면 굉장히 쉽게 나와요. 어떤 식으로 검색이 되는 거냐면은 나는 알코올리즘과 관련된 논문들을 보는데 그 중에서 나는 다이아그노시스를 보고 싶다. 알코올 중독에 대한 진단을 보고 싶어요. 난 진단 도구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러면은 이 다이아그노시스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에드 투 서치 빌드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메시라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슬러시 다이아그노시스라는 게 잡혀요. 그럼 이 상태로 이거를 복사해서 그 다음에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9,118건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확 줄어요. 왜 이렇게 줄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가 보게 되면 아티클을 들어가서 메시텀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메시텀을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알코올리즘의 어떤 특정 영역들만 이렇게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특정적으로 지어진 것들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영역들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나왔고 베스트 매치로 보여드린 게 조금 더 편리하시겠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나오죠. 알코올리즘, 다이그노시스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특정적인 주제로 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주제를 좁힐 수 있는데 이 주제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과연 블루드라고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를 수 있어서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URL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용어들이 어떤 것들을 검색하는 겁니다라는 것들, 뭐 블루드는 어디를 무슨 영역을 검색합니다. 라는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나 진단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스컵 노트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거는 서플리먼터리 컨셉 레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옆에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형태로 메시 브라우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자, 메시 브라우저에서 비주얼 스노우 신드롬. 아이고, 비주얼이군요. 자, 이렇게 검색하면은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요. 요거 뭔가 좀 옆에 독특한 게 뭔가 없었죠? 요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카테고리라고만 되어 있고 이 트리 구조가 없어요. 트리 구조 없고 엔트리 처음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설명도 자세히 없는 것 같고 뭔가 좀 독특하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은 메시라는 용어는 이게 1년에 한 번만 갱신이 돼요. 통제기 때문에 맨날 갱신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매 순간마다 새로운 물질들이 등장할 수도 있고, 프로토콜이 등장할 수도 있고, 질병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용어들은 빠르게 메시로 추가를 해줘야지만 검색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그 메시로 바로 추가를 못하니까 그때 넣어주는 게 바로 서플리먼터리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보면 코비드 19 때 그랬어요. 코비드 19 딱 나오자마자 11월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추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서플리먼터리 컨셉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월 되자마자 바로 메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용어를 조정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23년도에 나왔는데 왜 메시가 안 됐나요? 무조건 메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메시가 안 되고 영원히 계속 서플리먼터리 컨셉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은 많은 용어들이 모여서 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의 양이 안 될 때는 그냥 서플리먼터리 컨셉을 남겨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는 너무 그냥 단순 물질이라서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 이렇게 서플리먼터리 컨셉 검색은 이렇게 되게끔 되어 있어요. 아까 메시 브라우저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측에 있는 서치 빌더를 눌러보게 되면은 에두 서치 빌더 누르면은 옆에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고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가까로 메시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좀 길게 나오게 되고 해당되는 걸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서플리먼터리 컨셉으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게 되면은 하단 쪽에 서플리먼터리 컨셉이라는 이 영역에 이 영역에서 검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아까 자연어 검색이랑 통제어 검색이 좀 다른 거는 자연어 검색은 확장성은 좋아요. 많이 보여주긴 하지만은 연관성 없는 분야의 검색이 될 확률이 높고
통저 검색은 색인가 리뷰한 논문만 검색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결과를 얻어줘요. 그래서 아트리아 피브릴레이션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그냥 집어넣으면 11만 건이나 줘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트랜슬레이션즈라는 항목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 펀메드가 해당되는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해서 보여주는지를 다 보여주는 게 이 트랜슬레이션 항목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펀메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결과 주고 싶어서. 근데 너무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정확도 높게 7만 4천 건을 확 주게 되고, 이거를 메이저 토픽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서 만 건이 더 떨어져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그 깊이, 뎁스를 조정을 해서 보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자연어, 이렇게 보면 통째어로만 검색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연어 검색도 같이 해주긴 해야 돼요. 왜냐? 바로 이 메시 전문, 색인 전문가 메시 인덱싱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덱싱 렉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어떤 특정 어뢰, EPUB으로 요새 문헌이 출간이 되고 있어요. 문헌이 출간이 되고 나면은, 인덱싱하는 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달이 걸릴지 몇 달이 더 걸릴지는 몰라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야지만 통째로 검색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겠죠. 근데 그 기간 중에는, 색인하는 기간 중에는 통째로 절대 검색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경우예요. 제가 그냥 아무 키워드나 검색을 하고 최근 순을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보여드리면은 이런 아티클들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어웨드 오브 프린트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아티클은 출간이 되면은 특정 권호 페이지 정보를 부여받으면서 출간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요새는 다 온라인 저널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아티클이 어셉이 되면은 먼저 온라인상에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아티클들 중에서 이번 이슈의 전체적인 주제 컨셉에 맞다 하면은 거기에서 뽑아서 들어오는 거죠. 권호 정보를 부여받고.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퍼블리시된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남아있는 아티클들도 생겨요. 왜냐? 그때 편집장님이 이제 쭉 그때마다 이슈를 이제 세우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좀 철이 많이 지난 경우도 있고, 그럼 그냥 일단 퍼블리시한 상태로 냅두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온라인 프린트 같은 경우 들어가 보게 되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초록 정보 끝났고, 끝나면 메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메시가 없어요. 메시라는 그 탭이 아예 없어요. 이런 식으로 메시 탭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건 통째로 검색을 할 수가 있는 아티클이 아닌 거예요. 이 아티클은 통째가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아티클을 어떤 특정 통째로 검색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자연어로 검색을 해줘야지만 최신 문헌을 검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의 연구 자료들을 보고자 할 때는 자연어로 검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때는 그냥 단순하게 검색을 하는 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내가 어떤 특정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게 좋은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한번 해보게 되면은 레이저 서저리라고 내가 검색을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13만 건이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까 어드밴스라는데, 여기 그 검색을 한 창에서 어드밴스라는 걸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히스토리라는 게 엄청나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점수를 쭉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레이저 설저리 검색한 거 앞에 보면 꺽쇠기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꺽쇠기호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 펀메드가 어떻게 트랜슬레이션인지를 보여줘요. 아까 말씀드렸던 트랜슬레이션. 그래서 내가 입력한 자연어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고 싶으면 여기 눌러주면 되는데,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줍니다. 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더 아이디어를 내는 방법은 어떤 거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따옴표를 주는 거예요. 양쪽에. 키워드 앞뒤로 따옴표를 줘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4,700건으로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럼 이 따옴표가 하는 역할은 뭘까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옴표가 없으면은 트랜슬레이션 하지만 앞뒤로 따옴표를 주게 되면은 트랜슬레이션을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드 시키는 거죠. 아예 못하게끔 잠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옴표가 들어오는 순간 펌메드는 바로 이걸 풀어내지 말라고 이걸 한 단어로 검색하라고 하면서 요거를 딱 한 단어로 뭉쳐서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두 단어 이상인 경우에들은 대부분 따옴표로 묶어야지만 그 해당되는 용어를 딱 매칭시켜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아, 그래, 레이저 서저리라고 딱 붙어 있는 것들만 검색이 됐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래쪽 건 이럴 수가 있어요. 타이틀, 그러니까 초록의 첫 번째쯤에 레이저가 들어가고 초록의 끝쪽에 서저리가 들어가도 요 13만 건에 걸려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레이저 앤드 서저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다운표를 묶은 거는 무조건 두 개가 붙어 있는 것만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되면은 이렇게도 검색이 돼요. 요 끝에다가 TIAB라고 가까로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타이틀과 앱스트랙 영역만 검색을 해라라고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특정 영역만. 그럼 왜 우리가 타이틀과 앱스트랙만 검색을 시킬까요? 간단해요. 내가 입력한 키워드가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 등장하면은 내가 의도한 바와 굉장히 밀접한 논문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용어가 기관명에 들어가는 건 그렇게 밀접하진 않겠죠. 나는 이 기관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틀가 초록으로 좀 줄여주게 되면은 조금 더 명확하게 검색을 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검색 영역을 좀 지정하면은 불필요한 검색 결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예제를 갖고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기사이긴 한데 웹과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래서 음주량 피드백 그룹은 음주량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고 알코올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음주량 및 인지적 피드백 그룹은 맞춤형 정보와 충동성 점수에 따른 알코올 관련 문제 발생 위험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그래서 절반의 참가자들은 일정 기간 스마트폰의 음주 추적 앱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당연히 뭐 이 결과는 결국 이거겠죠?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참가자의 음주량은 일반 참가자가 유사한 음주들대로 보였고 결국은 이 두 달간의 실험 결과에 따라서 알코올 의존도가 통제 그룹보다 음주량이 더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결국은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떤 구체적인 기능이 음주량을 변화시키는지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추가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 기사, 물론 이렇게 저는 기사를 두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다들 논문들을 읽어가면서 그 논문의 제한점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를 추출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검색을 해왔어요. 펌메드에다가 바로 알코올 유즈 디소더 모바일 앱. 이렇게 검색하고 204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오늘 교육을 쭉 들어왔으니까 이게 과연 잘 된 검색일까? 라는 걸 떠올려 보면 안 된 검색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자동으로 트랜슬레이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결과를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 없는 검색 결과가 분명히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건데 이걸 내가 다 봐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누락된 연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 거는 이제 끝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204건을 제가 처음부터 조금 보다 보니까 금방 이런 결과 나와요. 이 논문 타이틀만 알 수 있겠죠. 알코올 중독 환자랑 아무 관련 없는 논문이에요. 근데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단순 검색은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조금 더 체계적인 검색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대부분 6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작업, 두 번째가 검색 전략 수립,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선정, 네 번째가 키워드 선정, 아까 우리 통제와 자연 선정했듯이,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검색 전략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고, 여섯 번째가 검색 결과 확인하고 오류를 검토하는 거예요. 자, 1번 연구 주제 구체화입니다. 연구 주제 구체화는 검색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선정하는 거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는 다 제외시켜 버려야 되고 너무 세부적인 용어도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팩트, 프로세스, 인터베이션, 아웃컴 이런 용어 다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부적인 용어 몇 세, 뭐 몇 미리그램 주사액을 넣었다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나온 뭐 이 기사에 나온 키워드들 보면은 뭐 알코올 의존도 외에 뭐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만은 뭐 보면은 21세 여대생, 313회 이런 거 다 빼는 거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통제 그룹, 피드백 이런 말 다 빼는 겁니다. 이런 건 너무 통제 그룹, 피드백은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기사에서 내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스마트폰 앱이 음주량 조절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이 알코올 중독 환자들에게 얼만큼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만 딱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쓸모없는 키워드를 꺼내가지고
한참을 검색을 하거나 통째로 미리미리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먼저 연구 주제를 구체화를 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두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검색 전략을 수립하는 건데 검색 전략 수립은 무조건 불리한 연산으로 수립을 해주면 돼요. 불리한 연산이라는 거는 and, or, not 이 세 가지를 불리한 연산이라고 하게 되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개념을 조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하시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제일 편하죠.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알코올 중독 환자와 스마트폰 앱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논문만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nd 조합된 부분만 저는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데이터베이스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다행히 우리가 펌메드라는 걸 보고 있고, 생의학 분야에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펌메드 위주로 검색을 할 건데, 이렇게 특정 주제 분야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주제 분야에 따라서 DB를 선정을 해야 돼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간호학과 관련된 겁니다 하면 신화를, 정신과 관련된 건데 하면 사이키인포를, 그다음에 펌메드는 EMBS는 좀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같이 해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는 SCI급 학술지들만 모여져 있어요. 그럼 SCI급 학술지로만 나 전주제 분야를 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웹 오브 사이언스를 이런 식으로 DB를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오늘은 펌메드 하나만 할 건데 원래는 한 개 DB만 검색하진 않아요. 여러 개의 DB를 같이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선정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서지 정보들은 원문을 탑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지 정보를 검색을 하면은 풀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원문을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펌메드에서 자동으로 링크를 걸어줄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들을 따로 검색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풀테스트에 있는 원문들을 정리한 게 웹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정보원들은 여기 있는 논문들을 정리해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 땅에서 먼저 검색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연구자들은 이 연구를 하실 때는 서지 정보원을 먼저 검색을 해서 내가 원래 돼 있는 아티클들을 오리지널 아티클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하는 게 키워드 선정이에요. 통제어와 자연어로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요 개념 있죠.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 앱 두 가지였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통제어, 스마트폰 앱과 관련된 통제어 이렇게 선정을 해주고 자연어도 선정을 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어는 정확도 높은 검색, 자연어는 최신 문헌 검색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도로 자연어도 따로따로 검색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내가 개념적으로 미리 좀 선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통제어와 자연어를 전부 다 OR로 묶어서 하나의 커다란 알코올 중독과 모바일 앱과 관련된 구성들을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드밴스 서치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펌메드의 어드밴스 서치로 아까 들어갔던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검색창 아래쪽에 어드밴스드로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히스토리가 지금 많이 쌓여있을 텐데 히스토리 앤 서치 디테일즈라고 써있는 항목 바로 우측에 보면 딜리트 버튼이 있습니다. 그 딜리트 버튼 눌러서 좀 깔끔하게 히스토리 지워주도록 할게요. 히스토리를 좀 지워서 깔끔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펌메드의 어드밴스 서치는 빌더와 히스토리로 구분이 돼요. 빌더는 내가 검색식을 짜놓는 영역이라고 보면 되고 짠 거를 검색을 실행하면은 히스토리 쌓인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통제어를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통제어부터 검색을 하나씩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검색 그 전략을 다 짜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알코올리즘부터 시작합니다. 자,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커다란 벤 다이어그램 하나를 만들 거예요. 그 원을. 그래서 제가 아까 검색창과 메시창을 나누노란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먼저 통제를 확인해서 add to search 빌더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펌메드 서치 빌더에서 그대로 카피를 하신 다음에 펌메드 창에 오셔서 요 위에랑 아래 두 개가 있는데 아래쪽 커리박스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커리박스는 내가 이미 식을 완성한 것들은 커리박스에 넣으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서치를 누르면은 그냥 검색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우측에 있는 꺽쇠 버튼 가서 에드 투 히스토리 해가지고 이렇게 알코올리즘 메시 검색을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한 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통제어 검색이 됐으니까 정확도 높은 검색이 완료됐는데 이제 자연어 검색을 해줘야 됩니다.
자연어는 여기다가 내가 동일한 개념들을 자연어로 쭉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작업할 건데 순서대로 해볼 테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다가 꼭 넣어주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용어를 꼭 넣어줘야 돼요. 아까 내가 메시로 선정한 용어를 한 번 더 자연어로 넣어줘야 됩니다. 왜냐? 이 용어는 메시로도 쓸 수도 있지만은 자연어로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신문헌에서 이렇게 쓰여진 용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두고 OR을 합니다. 왜냐? 이제 유사한 용어를 계속 붙여갈 거예요. 그럼 알코올리즘과 유사한 용어 어디 있지? 아까 우리가 메시 용어집에서 봤었던 이 엔트리 텀즈 항목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도치된 용어들이 있는데 도치된 건 잘 안 쓰니까 대부분 뭐 이런 거 알코올 디펜던스 하나 넣을까요? 와서 알코올 디펜던스 이렇게 넣어줘요. 근데 두 단어 이상은 어떻게 하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따옴표로 묶어주면은 해당되는 용어를 딱 묶어서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두 단어 이상은 이렇게 묶어줍니다. 뭐 하나 더 넣어볼까요? 알코올 어뷰즈 그런 거 넣어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용어, 웹상에 있는 용어, 논문상에 나타난 용어, 책에 있는 용어 짧아 넣으면 좋습니다. 근데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확실히 재현율이 좋아서 더 좋긴 해요. 근데 오늘은 실습이니까 이렇게 한 3개 정도만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좌측에 있는 게 올필즈예요. 올필즈로는 검색하시면은 너무 많은 영역을 검색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죠. 이 올필즈 항목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아래쪽에 타이틀 앱스트랙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필드로 다 검색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올필드 영역을 좀 조정해서 타이틀 앱스트랙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논문의 제목과 초록에만 검색을 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우측에 있는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상태에서 add를 눌러볼까요? 그럼 이렇게 아래쪽에 쿼리 박스에다가 타이틀 앱스트랙, 타이틀 앱스트랙 이거 내가 일일이 손을 안 쳐도 돼요. 이거 각가로 요 태그, 이걸 태그라고 부르거든요. 이 태그들은 일일이 다 묻혀둡니다. 그래서 요렇게끔 좀 편하게끔 이렇게 다 작업을 하신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검색 시트 완성이 돼요. 그래서 통제어 한 줄, 자연어 한 줄이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커다란 알코올 중독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로 이 검색 키스토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키스토리에 보시게 되면은 각각의 검색 시계 줄마다 번호가 부여져 있어요. 샵 넘버가 샵 1, 샵 2. 그럼 이 넘버를 확인하고 이 넘버를 가지고 쿼리 박스에 집어넣어서 조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쿼리 박스의 번호를 확인하시고 샵 1번과 샵 2번 이렇게 입력을 5월로 묶어주신 다음에 add to history 해주시게 되면은 10만 4천 건 정도로 이렇게 됐어요. 물론 이제 자연어로 더 집어넣으면은 좀 더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순서대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세트를 잡아놨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세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한 가지 세트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모바일 앱 세트 하나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한번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이 한번 메시 브라우저에 가서 모바일 앱은 도대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통제가 돼 있을까? 하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라고 되어 있네요. 모바일 앱이라고 검색해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즈 바로 오네요. 그래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것들은 다 이렇게 통제가 되어 있겠구나라고 하게 되고 역시나 에듀 서치 빌드 눌러서 해당되는 메시를 복사해 온 다음에 어드밴 서치 가셔서 붙여넣고 에듀 투 히스토리를 해서 모바일 앱과 관련된 통제어를 하나를 먼저 검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해당되는 메시 용어를 한 번 더 붙여넣고 저는 지금 이게 복수형이니까 단수형을 하나 집어넣을게요. 원래는 자연어는 단수 복수 다 따로따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즈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검색이 안 되고 이게 각각의 따로따로 언어를 다 세긴 합니다. 그래서 단복수 다 집어넣어야 되고 여기 있는 것도 보면은 모바일 앱스, 모바일 앱 이렇게 따로 구분해 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따로따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일단은 실습이니까 저는 이제 두 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add하고
그 다음에 타이틀 애스트랙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add to history. 그러면은 이렇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메시아 자연어 이렇게 한 줄씩 됐죠? 이 상태에서 샵 4번, 샵 5번을 같이 해주시게 되면은 4번과 5번 맞죠? 네. 이렇게 모바일 앱과 관련된 하나의 세트가 6번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해야 될 건 뭐죠? 결국은 우리가 벤다그램의 교집합, AND를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샵 3번, AND, 샵 6번 이렇게 하셔서 add to history 해주게 되면은 57건이라는 컴팩트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한 결과들은 이렇게 이제 예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나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 하면 이 예시를 그대로 보시면서 만들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시는 84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하시는데 이건 뭐죠? 자연어를 더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어를 많이 넣을수록 재현율이 확실히 올라가요. 자, 그래서 아까 들었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검색은 204건이라는 결과를 주는데 이렇게 내가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84건처럼 이렇게 최적화해서 결과 값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검색했던 아까 이 어드밴스 서치에서 결과를 보고 싶으면은 이 숫자 57을 누르면 돼요. 57 누르면은 다시 결과 값을 갑니다. 그러니까 베스트 매치를 놓든 모스트 리스트를 놓든 놓고서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결과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무조건 결과가 줄어들 거냐?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꼭 그렇진 않아요. 체계적으로 검색할 때 결과가 줄어들 때도 있고요. 오히려 늘어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검색할 때는 뭐 결과 한 3건, 4건 이렇게 나왔는데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갑자기 이게 뭐 몇백 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키워드를 세부적으로 막 집어넣어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검색하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줄어드는 게 아니라 최적화된 결과를 준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 84건은 다 보시면 돼요. 204건은 다 볼 필요는 없었던 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검색 결과는 좌측에 있는 필터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조금 더 내가 좀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ICT 논문만 보고 싶다 또는 리뷰 논문만 보고 싶다고 할 때는 아티클 타입의 필터를 선택하시면 필터가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 필터 적용은 이렇게 좌측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는 필터들이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어디셔널 필터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티클 타입, 종 이런 아티클 랭귀지들까지 다양한 형태의 필터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필터를 선택을 하고 쇼를 하면은 좌측에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게끔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된 것들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난 ICT만 보고 싶어 하면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ICT만 선택이 돼서 21건의 결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클리어 5를 안 해두시고 이 다음 검색을 진행하시면은 다음 검색에도 계속 ICT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할수록 결과 이상이 적어지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에 켜져 있는 상태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검색을 진행할 때는 클리어 5를 해서 필터를 해제하고 그 다음 검색을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검색 결과를 보시는 화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아티클의 하나를 아티클을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아이콘들이 우측에 하나 떠 있어요. 아티클 타이틀 우측에. 근데 요 위에 있는 이 아이콘들은 이 펀메드에서 준 아이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 아티클을 제공하는 출판사입니다만 보여주는 거지 원문을 다 던져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원문을 보고 싶을 때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Find 버튼만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펀메드 접속했을 때만 나옵니다. 그래서 Find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티클들의 이 링크가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 4개가 이렇게 주어질 때는 이 중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도 돼요. 다 똑같은 PDF 아티클이기 때문에 동일한 아티클들을 여러 가지 경로로 보여주는 거라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은 거니까 원하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물론 도서관에서 다 보진 않아요. 우리는 약간 보건의학 쪽, 생의학 쪽, 이런 쪽, 간호학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 분야들은 좀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이용 가능한 프로세스 없음대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원문 복사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겠고 이때는 이 원문 복사 이용 안내를 꼭 참고하시고 신청을 해주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 펀메드의 기능 중에 시밀러 아티클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아티클을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쭉 보다 보면은 내가 원문도 보게끔 되어 있고, 아까 초록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원문도 보겠지만은 이거와 관련된 논문들을 좀 더 찾아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물론 앞전에 검색 결과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걸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아티클과 유사한 논문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디 있냐면은 앱스트랙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Similar Articles. 이 항목들이 이거가 이제 이 아티클과 유사한 항목인데 이 Similar Article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논문 지금 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논문의 메시텀 이 메시텀을 분석해서 Similar Article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사도가 높아요. 그래서 많이들 연구자들 되게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시밀러 아티클을 통해서 좀 더 아티클을 확장해서 보시는 경우들 많고 메시를 분석하기 때문에 어떤 아티클은 없겠죠? 당연히 온라인 어웨더 프린트는 시밀러 아티클 지원이 안 돼요. 메시가 없어서 분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 텀으로 분석해서 제공해주는 부분이 바로 이 시밀러 아티클이다.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 저장하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아까 뭐 57건 검색 결과 있으면 여기 세이브란 버튼에 그냥 바로 손이 가게 되겠죠. 세이브를 눌러보게 되면은 전체 결과 다 저장할 수 있고 형식도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데 CSV가 이제 엑셀 형태로 볼 수 있는 파일이니까 엑셀 형태로 저장해서 볼 수도 있고 대부분은 요새는 다 이제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메인 화면에 엔드노트라고 되어 있고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정기 교육으로.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엔드노트 교육을 통해서 이 정보들, 이 57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정리할 건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여기 이메일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메일이라는 방식. 근데 이 이메일로 하시는 것보다는 우측 상단에 이 로그인을 통해서 내 개인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하시는 방식이 더 좋은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바로 이 크리에이트 얼럿 방식이에요. 이메일은 그냥 지금의 결과만 보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만 받으면은 딱 좋겠지만은 연구가 계속해서 새로운 게 등장을 하면은 또 논문이 업데이트가 될 거잖아요. 그럼 내가 내일도 똑같은 검색식 넣고 다음날도 넣고 매번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검색을 다 끝냈으면 이렇게 샵 검색으로 끝내도 상관없어요. 끝낸 상태에서 내가 개인 계정 로그인한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얼럿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 서치 텀즈 항목에 아까 조합했던 거 긴 거 있었죠. 그게 다 이렇게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샵 3, 샵 6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요걸 다 풀어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 거 이메일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데일리로 할래, 위클리로 할래, 먼슬리로 할래. 그 다음에 초록까지 정보 가져가고 아이템 몇 개, 200개까지 가능해요. 네. 그래서 저는 데일리로 해서 200개 맞춰두면은 매일같이 알아서 검색이 돌고 새로운 아티클 나오면은 저한테 보내줘요. 이 검색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편하죠. 훨씬 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좀 더 응용해서 어떻게 쓰냐면은 아까 전월 검색 기억 초반에 전월 검색했잖아요. 이렇게 전월명들 다 집어넣고 끝에 가까로 전월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은 가까로 TA라고 쓰면 이게 전월이랑 똑같은 태그예요. 가까로 전월이랑 가까로 TA랑 똑같은 태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월들을 다 5월로 묶어놨어요. 제가 주로 보는 것들. 그러면은 요 항목 하나 해놓고 네, 또 다른 항목 카테고리, 네, 주제별 카테고리를 전어들 묶어놨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해가지고 데일리로 해서 업데이트 해줘 하면은 매번 이게 자동으로 검색이 돌면서 아티클 딱 팝업되면 색인되면은 바로바로 저희 메일로 들어와요. 그럼 전 메일로 아티클들 보고 원하는 논문들은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록 정보들을 미리미리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까지 이제 펌메드고 한 15분 정도 남아서 제가 그 뒤에 있는 조금 더 어디셔널 정보도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펌메드를 쭉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그래도 구글을 당연히 쓰시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면 구글 쓰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바로 구글로 막 넘어가세요. 근데 완전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구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학술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면은 갖고 오는 형태가 바로 구글 학술 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학술적인 형태를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오게끔 되어 있는데 구글 검색 같은 경우는 활용하실 때 좀 이런 방법들을 알고서 활용하시는 게 좀 좋아요.
자, 첫 번째는 키워드를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스트로플라스티, 힙프랙처, 아스트로플라스티 이렇게 둘 다 동일한 개념들을 제가 앞뒤로 바꿔만 놨는데 검색 결과 두 번째 것부터 달라집니다. 왜냐? 앞에 있는 단어에다 가중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앞쪽에 있는 부분부터 가중치를 주다 보니까 결과가 달라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식이 좀 길어진다. 키워드가 몇 개가 있다. 한 세네 개가 있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부터 맨 앞에 둔 상태로 검색을 해나가야지만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 게 구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 기법 중에서는 구문 검색은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힙 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를 쭉 그냥 입력하는 것보다는 힙 프랙처 아스로플라스티 이렇게 구문으로 묶어서 검색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검색 결과를 좀 더 컴팩트하게 얻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 페이지는 참고하러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불리한 연산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엔드와 나와서 쓰게 되면은 그냥 안 쓴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컴팩트하게 줄여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여기 보면 소가로가 있는데 소가로는 뭘까요? 그냥 단순해요. 우리 집합할 때처럼 먼저 연산해달라. 그래서 이 OR을 먼저 연산하고 그 다음에 AND를 조합해줘. 요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합식은 똑같아요. AND, OR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운표 주가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컴팩트하게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학술 검색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학술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술지만 검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요새 흔히 말하는 부실 의심 학술지가 검색 결과에 포함될 수 있는데 부실 의심 학술지라는 건 어디 있냐면은 도서 홈페이지 리서치 메뉴 논문 작성 가이드라는 부분에 가시게 되면은 부실 학술지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해서 출판한 학술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구글에도 같이 색인이 되어 있어요. 즉 퀄리티가 굉장히 낮아요. 논문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다. 피어 리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네. 그런 아티클들이 여기 처음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검색 결과에. 그런데 나는 내용만 보고서는 내 논문, 내 연구 주제랑 굉장히 밀접한데 라고 해서 인용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 논문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검색 결과 건수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요. 17,100건 다 끝까지 확인 못해요. 그 다음에 통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구글은.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높은 검색에 불과해요. 누군가 이 논문을 읽고 리뷰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입력한 키워드랑 매칭되면 나오는 거예요. 네, 필터링도 안 돼요. 난 리뷰 논문만 보고 싶어? 안 돼요.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과 펀메드를 비교해 놓은 논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결론적으로 펀메드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좀 먼저 검색을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아티클이 보다 더 어디셔널 필요하다 보면은 구글 스칼라 같은 웹포털 검색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아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펀메드를 우선적으로 검색을 하고 그다음에 구글을 좀 보완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를 권장을 드려요.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도 이제 구글도 또 제미나이가 있고, GPT가 있고, 코팔럿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아티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알코올 중독과 스마트폰에 또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이런 주제들을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2024년도에, 이거 GPT거든요? 이건 GPT.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의, 그 페르소나를 주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 아티클을 좀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아티클 저널들을 이런 걸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다시 너 왜 이 아티클들을 5개를 던져줬냐? 왜 이게 피인용이 높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은 권위가 있어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쩌고저쩌고 설명 막 해요. 근데 결론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는 5개를 줬는데 펀메드는 그렇죠. 내가 검색어를 정확하게 넣어주면은 그거에 따라서 베스트 매치를 주던 뭘 주던 어쨌든 그 아티클을 명확하게 딱 주게끔 되어 있는데 얘네들은 왜 이 5개만 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주제와 관련된 논문들이 만약에 100건이 있어요. 그럼 100개 중에 왜 이 5개를 줬지? 물어봐도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제가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때 제미나이는 그냥 이렇게 줘요. 사이트를 줘요. 사이트만 주고 있고 코파일럿은 동일해요. 코파일럿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티클들은 주긴 하는데 왜 이 아티클을 줬어라고 했더만 그냥 이게 좀 중요해 이렇게만 해줬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아티클의 근거로서 찾기는 쉽지가 않다.
GPT, 코파일럿, 제미나이 셋 다. 물론 지금은 다 GPT도 그냥 기본 무료 버전이기 때문에 유료로 썼을 때는 또 다른 답변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무료 상태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정도 수준의 답을 주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왜 이 논문들을 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럴 때는 그 GPT나 코파일럿이나 제미나이는 사실상은 지금은 아티클을 찾는 용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내 참고 문헌을 찾는 용도보다는 연구 아이디어 찾는 용도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짜놓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프롬프트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깊숙하게 프롬프트를 제시해만 주면은 생각보다 아이디어를 좀 잘 찾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 근래 이제 뭐 GPT나 아니면은 제미나이나 프롬프트 가이드를 내주는데 구글의 제미나이가 최근에 해준 거는 페르소나, 작업, 문맥, 형식 이렇게 네 가지 형 정도를 꼭 포함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은 답을 잘 해주는 편이고 너무 짧게 질문하는 것보다는 20단어 이상 정도로 질문을 해주는 것이 아무래도 답을 좀 더 잘 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연구 아이디어를 찾는 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 아이디어 찾는 거 요 질문 그대로 넣은 거거든요. 그 GPT랑 지금 코파일럿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줬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브젝티브, 인터베이션, 컴프레션 그룹 다 나눠서 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구조화된 형태로 좀 주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이미 실행된 아이디어일 수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이런 걸 통해서 좀 접근을 할 수 있겠다.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프롬프트를 찾고자 할 때는 대부분 구글에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면 돼요. 뭐 챗GPT 프롬프트, 그다음에 내가 뭐 글쓰기니까 아카데믹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프롬프트 아카데믹 라이팅,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대부분 이게 다 프롬프트를 내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은 연구 사람들이 이제 시행해 본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찾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AI로는 참고문을 찾기가 정말 어려운가라고 했을 때 이런 툴들이 있어요. perplexity.a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A4 한 장 정도로 답변을 주면서 이 답변의 근거들을 참고문헌 형태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물론 무료일 때는 한 5개만 참고문을 줘요. 네, 이게 무료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근거 수준들이 생각보다 학술적인 부분들 영역들로 답을 줘요. 뭐 블로그 자료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학술 사이트에서 찾아서 주고 있습니다. 이 기반 자체가 학술DB를 학습을 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앨리스.org 같은 경우는 유료로 쓰게끔 대부분 유료로 쓰는 게 좀 좋은데 여기는 이제 4개의 페이퍼를 요약을 해서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학술적인 문헌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 그러한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sciencespace.com이라는 게 있는데 sciencespace.com은 내가 어떤 특정 질문을 집어넣게 되면은 논문 5개의 탑5 페이퍼를 기반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여기 있는 5개의 참고 문헌들을 또 획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아래쪽에도 또 유사한 페이퍼들, 연관성 있는 페이퍼들도 이렇게 쭉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건 connectedpapers.com이라는 이런 식의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내가 어떤 특정 아티클을 하나를 찾았어요. 하나를 찾게 되면은 그 아티클과 연관성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맵으로 보여줍니다. 당연히 이렇게 노드가 큰 것들은 뭔가 영향력이 좀 더 큰 것들, 인용이 많이 된 것들이고,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이 연관성이 좀 높은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맵을 따라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툴들은 다 사용법이 되게 간단해요. 이런 툴들은 사용법이 복잡하면 절대 안 됩니다. AI 툴들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용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내가 얻었잖아요. 얻은 논문들은 챗PDF.com에 넣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다 내가 질문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이 논문 내에서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웹상에나 자기가 학습한 AI가 학습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논문을 학습한 답을 줘요. 그래서 이 논문을 요약해서 읽을 때 굉장히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그냥
읽지 않고 대부분 이렇게 요약을 이 책PDF.com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읽고들 있으시죠. 그다음에 킬봇닷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다 리뷰가 어느 정도 끝나서 내가 논문을 쓰거나 영어로 영작을 할 때 패러프라이징을 한다거나 또는 뭐 그래머 체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글을 쓰시고 나면은 내가 쓴 글이 과연 컴퓨터가 쓴 AI가 쓴 글로 이게 치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GPT 제로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내가 쓴 아티클을 이렇게 업로드한 다음에 돌려보시게 되면은 아 이거는 사람이 쓴 것 같습니다. AI가 쓴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해줘요. 물론 이거는 이 GPT 디텍터 툴마다 값이 조금씩 엄청 달라요. 어떤 거는 사람이라 판단하는데 어떤 건 AI라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툴만 쓰면 안 되는데 GPT 제로라고 이렇게 또는 GPT 디텍터 이렇게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툴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의 강의 내용이었고 지금 여기 QR을 스캔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는 QR 스캔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줌의 채팅창에다가 링크도 드렸어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되겠죠? 딴 건 아니고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 그 링크입니다. 그 구글 폼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링크 보시고 설문지 체크하시면서 마무리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메드는 매들라인과 PMC를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매들라인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문자들이 선정해 놓은 생의학, 간호 분야의 주요한 저널들의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펀메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검색하기보다는 효율적인 검색 결과를 얻기 위해서 검색자의 단계에 따라 검색을 수행하는 게 중요한데 키워드 선정할 때는 통제와 자연어로 선정하시는 게 중요하고 통제어는 정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연어는 최신 문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쓴다. 그리고 이제는 그냥 처음에 나오는 베이직 서치 쓰지 마시고 어드밴스 서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조합 검색을 좀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서 내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색해 보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구글 스칼라 같은 경우는 분석된 검색 결과가 잘 보여는 주지만 단일로 쓰기보다는 좀 보조적인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연구 분야나 목적에 맞춰서 DB들을 활용을 하셔야 되세요. 한 가지만 쓰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 도서 홈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데이터베이스 메뉴 보여드렸죠? 여기에만 해도 총 78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보들이 설명이 잘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쭉 브라우징을 해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한 번씩 들어가서 써보시면 될 것 같고, 해보시다가 안 되시면은 도서관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되세요. 홈페이지로 문의 줘도 되고 이메일, 전화, 뭐 유튜브 채널도 있고 대면으로 문의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지금 없으시죠? 네, 왜냐면 이제 하시다 보면 생겨요. 하시다 보면 막 생기고 펀메드 같은 경우는 막 엄청 어렵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금방금방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은 강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